사실 이렇게 보면 남자분들 중에 일반 직장인들이 대한민국 비율 중에 가장 많잖아요. 비슷한 남성분들이 준비하는 게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알아보지도 않고 집값이 너무 비싸 높은 데를 보니까. 근데 이런 거를 같이 따라주는 여자만 있다면 사실 결혼은 이렇게 해볼 만하죠. 대표님. 네. 왜 한방언니 대표님 다 좋은 사람들만 사례만 얘기해? 왜 얘기하냐면 제 친구들이 지금 30 중반이죠. 야, 나 정도면 결혼할 수 있냐고 하면 저런 얘기 많이 물어보지 사실. 그 연봉이 지금 이제 한 4천 조금 넘었대요. 중소기업 다니네요. 보통의 남자들이죠. 너 얼마 모았냐니까 한 6, 7천 모아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학자금도 주갑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저렇기는 해요. 나 정도면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딱 평범한 것 같은데 결혼할 수 있냐? 한번 물어봐달라길래 할 수 있나요? 대부분 제가 이제 유튜브 속에 뭐 사업가나 전문직이나 뭐 이런 소수의 얘기들을 좀 해서 그런 친구들만 있는 줄 아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남자분들 중에 일반 직장인들이 대한민국 비율 중에 가장 많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비슷한 남성분들이 준비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 실제 최근에 제가 결혼을 시킨 사례고요. 그 사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죠. 남자 스펙입니다. 남자분 33살, 연봉 4천, 중소기업 근무, 모아둔 돈 5천입니다. 이 친구는 서울에 거주를 했고요. 서울에 거주한다는 것 자체가 집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취, 월세. 지방에 올라와서 월 한 70만 원, 80만 원 정도 되는 원룸에 거주를 했었고요. 일반인이에요, 정말. 바라는 게 아주 많지도 않았어요, 여자에 대해서. 연봉은 뭐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중소기업 여자면 되고 한 달에 저축 한 100 정도 하는 정도의 정상적인 여자를 원했습니다. 남자분 저축을 얼마씩 했어요? 남자분도 저축을 한 100만 원 정도? 딱 본인만큼. 그냥 진짜 본인만큼. 왜냐면 남자가 뭐 4천 정도면 얼마야? 세금 떼고 뭐 한 280, 90 정도 버는 거죠. 집값 80 정도 내면 200 나오고 보험료 내고 밥 먹고 뭐 하면 100만 원이면 빠듯할 텐데 이걸 저축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지 그래도. 어때요 피디님들? 피디님들도 월 100씩은 저축할 수 있나요? 하고 있죠. 우리 저기는요. 다 저금하나요? 다? 네, 반도 많이 하네요. 네. 이게 딱 일반인 것 같아요. 이게 딱 일반이야 진짜 대한민국의 표준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자분을 소개를 했던 분이 비슷한 스펙의 여자를 소개했는데 이분도 중소기업 4년차, 나이는 31살, 2살 어렸고요. 연봉은 3,200, 모아둔 돈은 3,500입니다. 서울권에 거주를 했었고요. 이 친구도 월세. 여자분은 한 달에 저축을 최소 80에서 100만 원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표님 솔직히 이 정도만 보면 사회에서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 정도 할까요? 사회에서 만남을 했었는데 주변 지인 소개로 만남을 하다 보면 이 여자가 결혼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만나잖아. 대놓고 결혼할 거예요 이런 말 못하니까. 그래서 한 2년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결혼 생각이 없더래요. 근데 이 남자는 결혼이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여자가 너무 모아놓은 돈이 없더래. 그리고 이제 집안도 알고 봤더니 너무 심하게 자기가 지원을 해줘야 될 만큼이고 왜냐면 이 친구는 부모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노후는 됐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비슷한 환경의 사람을 시간 낭비하지 않고 만나려고 왔던 거죠. 이분이 이제 제 거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 뭐 여자 얼마 모았냐 남자 얼마 모았나 까놓고 만남을 하니까 그게 너무 좋았나 봐요. 대놓고 자기가 못 물어보니까 우리가 대신 얘기를 해주잖아. 확인을 해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왔더라고.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한 그 정도 모은 여자를 만나고 싶은데 저희는 그래도 확인을 하고 소개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좋은 거구나. 그런 민감한 것도 사전에 다 체크를 해서. 그럼 우리가 소개할 때 여자분 월 한 100만 원씩 저축하시고요. 뭐 이렇게 소개를 해주니까. 그냥 다 알려주니까. 그럼요. 궁금해하는 거는. 하긴 친구한테 야 그 여자 얼마 모으냐. 그러면 되게 내가 따지는 남자 같고 그렇잖아. 여자한테 너 얼마 모았어?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오셨고요. 이 두 분은 둘 다 첫 만남이었어요. 남자도 여자도.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잘 맞았어. 왜냐면 남자도 성향이 무난하고 여자도 성향이 무난하고 서로 엄청나게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었거든요. 여자도 본인보다 조금만 더 벌면 되고 남자는 본인하고 비슷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딱 환경도 맞고 성향도 맞다 보니까 한 1년 8개월을 교제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교제 1년, 결혼까지 8개월 해서 1년 8개월 만에 결혼을 하셨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현실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셨습니다. 봤을 때 스펙이 막 좋은 게 아니고 뭐 많이 잘하는데 못할 것 같죠? 결혼할 때 비용 많이 든다고 하는데 결혼 준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분들이 결혼식장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결혼식장은 최대한 비용을 줄여라. 너 뭐 아주 크게 할 거 아니지 않냐 라고 해서 결혼식장은 시즌을 타요. 거의 뭐 조금 비쌀 때가 봄이죠. 봄인데 이분들은 겨울로 결혼식장을 선택한 거야. 날짜를. 겨울은 좀 싸거든. 왜요? 왜냐면 아무래도 춥고 하니까 결혼 시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12월 달에 이제 시장 날짜를 잡아서 거의 식장비를 거의 내지 않고요. 밥값만 어떻게 해결을 했더라고요. 1,000만 원 미만으로 결혼식장을 해결했습니다. 그래도 1,000만 원은 꽤 많이 드는 건데
있던데. 축의금으로도 다 충당이 됐기 때문에 사실 똔똔이 한 거죠. 근데 안 그랬으면 뭐 요새는 식장 비용 꽃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어때요? 알아봤지만 너무 비싸죠. 얼마 정도예요? 최소? 처음은 엄청 저렴하게 한 것 같아요. 한 3천 정도 하나요? 괜찮다 싶은 곳은 3천 정도 하고 진짜 비싼 데는 뭐 1억도 넘는 데도 많잖아. 근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어서 근데 대표님 네. 그 남의 결혼이라고 너무 싸고 날짜 안 좋을 때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결혼을 12월 달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식장 비용을 정말 저렴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린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결혼식 할 때 결혼식 시작하고 끝나는 데까지 38분 걸렸습니다. 사진 촬영까지. 장난 아니죠. 뭐 스몰 웨딩 결혼식장 가서 주례할 때 들어 안 들어?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 딴 얘기하지. 정말 결혼식장 갈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해? 밥. 그래서 저는 이 생각밖에 안 했어요. 밥이 무조건 맛있어요. 밥이 제일 맛있는 대로 선택을 했고 그 다음 날짜는 저는 정확하게 12월 21일. 그때 또 사람들이 약속이 뭐 많을 땐가? 저녁 5시에서 밥 딱 먹고 후두둑 끝나고 자기네들끼리 술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했더라고요. 오히려 그 끝나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까지 본 결혼식 중에 제일 깔끔하고 빨리 끝나서 너무 좋았대. 그러니까 내가 나를 뽐내기 위한 게 중요한 사람이면 이게 맞지 않는데 이렇게 하는 형태도 있으니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결혼식 비용이 얼마 들었는 줄 알아요? 얼마 들었어요? 550 강남에서 5년 전에 그거 축의금 해주고도 남았어. 나 거기서도 남겼다. 나는 거기서도 남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똑똑하게 하라고. 근데 사람들은 몰라 강남에서 이렇게 싸게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근데 이거는 여자가 좀 동의를 해야 돼. 근데 이 여자도 오케이 했던 거죠. 그런데 제일 문제인 게 뭐야? 집이 문제죠. 집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8천으로 집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했을까요? 빌라 전세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빌라도 알아보고 아파트도 알아보고 했는데 또 제 주변에 또 이렇게 부동산 또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소개를 해드렸더니 경기도 안양 쪽에 평촌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 살기 괜찮아 교통도. 평촌에 20평대 아파트가 전세로 나와 있더라고요. 왜든 플랜을 차려야 될 것 같아. 오지랖 퍼져나. 결혼을 시켰으니까 잘 살게끔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제가 결혼을 한 선배잖아요. 그럼 또 알려줘야죠. 그게 2억 7천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신혼자금 대출이 또 나오대요. 80%가. 대출이 한 2억 정도 나왔어요. 저금리 때.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알아보지도 않고 집값이 너무 비싸. 높은 데를 보니까. 근데 이 친구들은 어때요? 한 달에 결혼해서 각각 100만 원씩만 모은다고 해도 5년에서 6년 정도 살면 경기도권에 조그마한 아파트는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친구들의 목표는 지금 5년 뒤에 이 경기도권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게 목적인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결혼이 현실적으로 가능했었던 거는 이 남성분이 실제로 저를 찾아왔을 때 누나 저는 이런 결혼 비용을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구체적인 남자죠. 이거를 허용해 줄 수 있는 개념 있는 여자를 해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맞춰서 소개를 해줬고 거기에 맞춰서 컨설팅을 해준 거예요. 아 그래서 여자분한테 말할 때 이런 거 괜찮냐 물어보신 거예요? 당연하죠. 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애야. 그렇지만 남자애가 굉장히 계획적이야. 그래서 지금 이제 결혼해서 너무 잘 살고 있는데요. 여자가 버는 수입은 이제 모두 다 저금을 한다라고 하더라고.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서 결혼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다라는 거야. 근데 너무 나는 뭐가 없어서 이렇게 답답해. 근데 이런 거를 같이 따라주는 여자만 있다면 사실 결혼은 이렇게 해볼만 하죠. 왜냐하면 결혼은 이렇게 만나서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또 중요한 거니까요. 대표님. 네. 대표님이 최근에 결혼 사례 많이 소개해 주셨다 했잖아요. 네네. 사례 보면 보통 택이 남자가 더 좋은 경우가 많았는데 반대 케이스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과거에는 드물었는데 요즘에는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남자가 더 좋은 스펙 커플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그래서 오늘은 남자보다 더 높은 스펙의 여자와 결혼한 사례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해 볼게요. 자, 남자 스펙입니다. 남자분은 나이는 32살, 직업은 8급 공무원, 연봉은 3천 정도, 학력은 지방 국립대졸이고요. 키는 178입니다. 모아놓은 돈 2천, 집 없음, 부모님은 자가 거주하시고 노후 준비는 세모예요. 조건 어때요? 남자분 공무원인 거 빼고는 그죠? 모은 돈도 적고 안정적인 거 빼고는 경제적으로 유복하진 않아.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랑 살면 무조건 맞벌이는 해야 되고 돈 걱정을 해야 되는 스펙이긴 하죠.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이 정도 분이 회사에 찾아오시면은 매칭 같은 게 좀 수월하지는 않나요? 않죠. 왜냐면 이제 이런 분들은 또 여자 공무원을 원하거나 여자 교사를 원해. 본인처럼 안정적인. 근데 어때? 여자 교사가 이 사람 스펙을 볼까? 눈 높아. 뭐 의사, 변호사, 대기업 이상 정도를 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매칭이 잘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너는 버는 수익이 낮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누나 저는 좀 능력 있는 여자요. 좀 돈에 한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신 제가 외모는 좀 내려놓을게요. 나이도 좀 내려놓을게요. 좀 야무지고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이 있는 여자를 원합니다라고 해서 제가 소개한 여성의 스펙입니다. 첫 번째 여자예요. 나이는 34살, 2살 연상이었어요. 직업은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수입이 꽤 되나요? 수입이요. 월 800에서 1000입니다. 대박이죠. 키는 158, 외모는 보통. 집안에 부모님 노후 준비되어 있고요. 자가도 있으세요. 경기도에. 그리고 대박이 뭔 줄 알아? 여자가 경기도에 본인 소유 아파트가 있습니다. 5억 이상. 남자보다 다방면으로 여자 스펙이 훨씬 좀 좋아 보이죠. 경제력, 가정 환경, 나이 빼고는요. 근데 이 여자분이 이 남자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여자분이 자영업자잖아. 디저트 카페면 안정성이 있어 없어? 없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본인은 단돈 200만 원만 벌어도 안정적인 수입을 가진 남자. 아니 월 이렇게 800을 버는데도 불안해요. 아, 그럼요. 월 뭐 3천 벌어도 불안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불안한데요, 뭘. 여자분 같은 경우는 또 본인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남성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버니까 그냥 월 250 이상 정도 고정적으로 벌 수 있는 평범한 남자를 원했던 거지. 근데 여기다 남자가 공무원이니 또 연하니 여자 입장에서 어때요? 땡큐. 그러니까 둘이 니즈가 맞았겠죠? 만나보니 성향도 너무 잘 맞았고요. 남자 입장에서는 또 어땠을까? 능력 있는 여자 만났잖아. 너무 좋은 거지, 남자분은. 거기다가 어때? 여자가 집도 있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랑 잘 안 됐어요. 잘 해준 것 같은데 왜 안 된 거지? 첫 번째, 여자 부모님의 반대였습니다. 왜냐면 여자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기 집안에 노후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남자 집안의 노후가 좀 많이 불안정하니까 딸이 가서 고생할까봐. 그리고 우리 딸이 월 한 800 정도 버는데 굳이 공무원이 아니어도 되는데 좀 더 버는 남자랑 갔으면 좋겠는 거야, 부모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 보면서 이 남자가 공무원인데 부모님이 그걸 반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자분의 어머님 입장에서는 이럴 수도 있어요. 자기 딸이 최고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자분은 엄마의 반대 때문에 이분하고 만남을 좀 안 하셨고요. 진짜 결혼 시장에서 부모님의 반대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너무 중요하죠. 나는 부모님 반대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 할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부모님이 반대하면 대부분 생각은 해보시는 것 같아. 부모님하고 진짜 뭐 사이가 나쁘지 않은 한은. 그 다음 두 번째는 결혼 자금 부족. 남자가 모은 돈이 2천밖에 없어. 근데 여자는 집이 있잖아. 근데 혼수라도 채워 넣어야 되잖아, 남자가. 이게 못마땅한 거야, 엄마는. 근데 사실 32살에 2천이면 적기는 하지만 아주 못 모은 건 아니긴 해. 이 남자가 또 늦게 공무원이 된 케이스라 이 부모님은 그냥 못마땅했던 거야. 근데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했던 게 뭐냐면 여자분 나이가 연상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여자분이 아이를 더 늦게 갖고 싶어 했어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남자분은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갖고 싶어 했어. 왜냐면 여자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서로 충돌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한 두 번째 여성분입니다. 여자 나이는 30살이에요. 직업은 특이해요. 웹툰 작가. 유명 플랫폼에 연재를 하고 있어요. 연봉은 1억 가까이 돼요. 8천 이상. 그렇게 많이 벌어요? 많이 벌더라고. 학력은 4년제 졸, 키는 155, 집안인 부모님 지방 자가 거주시고요. 노후 이분도 세모입니다. 하지만 본인 여자분이 능력이 있죠. 모은 돈 현금 2억 5천. 30살에 2억 5천? 돈 잘 벌잖아. 잘 버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써. 고작 해봤자 잠깐 여행 다녀오는 거? 거기에 이제 돈을 쓰는 거고요. 이것도 돈을 자기가 쓸 만큼 쓰고 모은 거래. 아니 웹툰 작가 왜 이렇게 바빠요? 매주 연재를 해야 되잖아. 근데 한 주라도 휴재가 되면 어떻게 돼요? 못 참지.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어, 이 친구는. 이런 여자가 이 남자를 왜 만났냐? 본인의 생활이 불규칙하고 시간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 상대방의 남자는 좀 편안하게 본인한테 맞춰줄 수 있는 주 5일 근무의 남자면 된대요. 그리고 좀 차분하고 평범한 듯한 직업군. 공무원이죠. 딱이었죠? 웹툰 작가 기준으로 봤을 때 진짜 안정적일 것 같긴 해요. 진짜 안정적이지. 왜냐면 이제 본인이 워낙 버는 수입이 나이에 비해서 크잖아. 그러니까 남자가 돈만 벌면 되는 거야, 그냥. 너무 괜찮지 않냐?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너무 만족한 건지. 첫 번째 여자분도 너무 괜찮았는데 두 번째 여자분도 또 제가 어디서 이런 여자를 만나겠어요? 밖에서는 만날 수 없는 여자죠. 그래서 이 두 분은 결혼을 성공을 했어요. 8개월 만나고요. 어떻게 했냐? 여자가 2억 5천 있었잖아. 거기에다가 조금 더 모아놓은 돈이 조금 더 한 3억 가까이 되더라고.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대출을 쫙 땡겨서 경기도권에 아파트를 하나 구매를 해서 여자가 집을 사서 남자가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여자분도 부모님 노후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남자분의 부모님이 불안정해도 그거에 별로 관여하지 않았어. 나도 그런데요, 뭘. 여자분이 완전 열려있는 사고방식인 거죠. 내 부모가 노후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노후가 준비가 되기를
바랄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걸 이해를 한 거지. 그렇게 해서 두 분이 되게 대화도 잘 되고 어찌됐건 남자가 잘 맞췄어, 여자한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두 분이 잘 맞았겠죠? 그래서 남자분이 모아놓은 돈이 아까 2천이었잖아요. 근데 2천 갖고 결혼할 수 없으니까 한 1,500 정도 공무원 대출 그거 좀 받으셔가지고 결혼하셨어요. 살림은 넣어야 되잖아, 자기가. 거꾸로 됐지. 근데 더 웃긴 건 뭔 줄 아냐? 남자가 요리학원 다닌다? 아니 이 정도면 여자 내조할 만하지 않아?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야. 요즘 남자들도 여자가 능력이 있잖아. 돈 벌어와. 내가 집에서 어느 정도 살림 도와줄게. 이런 마인드의 남자들이 많아졌어요. 어떨 것 같아? 여자가 뭐 한 달에 진짜 한 돈 천 벌어. 내조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저 셔터맨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남자분들의 마인드도 바뀌고 있다는 거지. 여자분들 이거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여자들도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도 그랬잖아. 여기 있었네. 내조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주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이렇게 돈이 많지 않더라도 경제력이 좀 내가 좋지 않더라도 이렇게 좋은 여자 만나서 가는 케이스도 상당히 있어요. 없지 않아요. 모든 스펙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 좋지 않았어, 남성분이.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좋았던 스펙 하나가 뭐야? 남자한테 가장 중요한 직업이 안정적이었죠. 그리고 이 남자는 어때? 이상형 나이를 위아래로 다 넓혀서 봐버렸죠. 직업도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이 성공할 수 있어서 만약에 이 남자분이 저 교사만요, 저 공무원만요, 정말 고리타분하게 다른 남자의 공무원들처럼 이렇게 보셨다면 이 결혼은 성공할 수 없었겠죠. 이렇게 집 있는 여자가 결혼할 수 있었을까? 집 걱정을 안 한다잖아. 얼마나 행복해요. 남자들이 대부분 결혼해서 하는 게 뭐야? 집 대출 갚는 거. 그러다가 내 인생이 다 끝날 것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남자는 복을 타고난 남자죠. 매우 저한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다면 어필할 한두 가지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성의 폭을 이렇게 넓게 봐야 돼. 넓고 깊게 봐야 이런 보물 같은 여자를 찾을 수 있어요. 좁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도 결혼 생각이 있다고 하시면 좀 넓은 시야를 가지시길 바랍니다.